우리는 성장하길 원합니다. 인생이든 운동이든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각자 하고 있는 운동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결코 못하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현재 수준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걸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란 영역에는 여러 유사한 개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듦, 불안, 불편함, 복잡함, 낯선 자극, 부자연스러움, 불완전함, 불확실함, 어색함.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고의 틀을 깨는 힘, 세계관을 뒤흔드는 힘,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힘, 같은 자극, 같은 패턴에 익숙해져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나의 신체를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쉬운 영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익숙함, 친숙함, 편안함, 자연스러움, 평범함, 간단함, 확실함, 완전함, 안정감이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는 나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둔해집니다. 쉽고 간단한 것만 해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어려운 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쉽고 익숙한 것만 주구장창 한다면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반대로 시종일관 어려운 것만 추구하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세 지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성장 및 발전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운동 끝나면 뭐하죠? 쉬어야죠. 반드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했으면 휴식을 가져야 하고 어려운 운동을 했으면 의도적으로 강도를 내려서 비교적 쉬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쉽고 익숙한 울타리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시 익숙한 울타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쉬움을 병행해야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장이든 육체적 성장이든 지금의 내 수준보다 더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변화를 보고 싶다면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이게 병입니다. 어려움이 성장을 촉진한다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어렵다고 다 똑같이 어려운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필요할까요? 단 한 번 했을 뿐인데 혀를 내두르며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무진장 어렵고 힘든 것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어려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수준에 적합한 어려움, 두 번째는 내 수준에 지나친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 적합한 어려움은 도전적이지만 노력, 연습,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나를 성장의 계단으로 유도합니다. 두 번째 지나친 어려움은 노력, 연습, 시간을 투자해도 극복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며 나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내 수준에 맞는 적합한 어려움을 택해야 합니다. 왜 적합한 어려움이 필요한지 심리적 측면, 행동적 측면, 신체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려워도 그 장애물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수준이 연습과 시간,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한 정도라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공할 수 없지만 이건 내가 좀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해볼만 해. 이렇게 나의 능력과 장애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어려워도 시도해볼 엄두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까짓것 도전해볼 수 있고 좀 해보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심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상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의 수준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나의 행동을 촉진할 수 있고 목표에 맞게 행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몸이 멀쩡해도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의 수준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심리적 변화가 행동적 측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야무진 포부를 안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체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 적응하려고 하지 그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자극, 편안한 자극만으로는 변화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자극, 불편한 자극, 어색한 자극, 힘든 자극, 불안한 자극, 낯선 자극을 받아야 내 몸은 이 자극에 대응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체는 기계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 또는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체적 변화를 위해 내 수준에 적합한 어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운동이라도 나의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극복 가능한 정도라면 우리 몸은 이 낯선 자극에 적응하려고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변하지 말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내 몸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수축력이 강해져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관절이 부담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합 조직이 끈끈해지면서 같은 강도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낯선 자극을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동작이 서서히 수월해집니다. 피로에 저항하는 능력이 향상돼 같은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고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이와 동시에 관절계, 근육계, 신경계를 포함한 신체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자극을 수용하는 한계 범위도 점점 늘어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변하고 적응합니다. 따라서 극복 가능한 어려움을 통한 나의 행동이 내 몸에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진적 체력 증진이라는 신체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체에서 많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변화는 아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번과 비교하면 힘이 더 좋아졌어. 요즘 어깨 유연성이 많이 좋아졌어. 요즘 회복력이 빨라졌어. 이렇게 목표에 부합하는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면 이때 우리는 긍정적 정서 반응이라는 심리적 측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나와 장애물과의 심리적 거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더욱 증대되거나 나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뚜렷해지거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또한 장애물을 극복해서 근사한 퍼포먼스를 구사하는 훗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의욕이 콸콸콸 넘칩니다. 생각해보세요. 건강하고 멋있게 변해있을 자신의 모습. 아직 장애물을 극복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신체적 변화로 발생된 내면의 긍정적 정서 반응들은 활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의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하게 만드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덕분에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다시 한 번 더 행동적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극복 가능한 어려움을 통해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가 상호작용하면서 어느새 눈앞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측면의 변화가 크나큰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체적 보상입니다. 나의 신체로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체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운동 기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는 새롭고 낯선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몸의 한계점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매달리기만 가능했던 나의 애처로운 관절들이 이젠 내 몸을 거뜬히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내 몸은 구조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한층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수준에 적합한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신체 수행 능력 향상이라는 신체적 보상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강한 중독성을 발휘하는 심리적 보상입니다. 한층 성장한 신체로 눈앞의 장애물을 극복한 순간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얼마나 짜릿한지를요. 설령 그 턱걸이 하나가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물구나무 서기 10초 버티기가 남들에게는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애써 성공한 머슬업 자세가 남들에게는 개똥같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의 평가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에선 환희와 기쁨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행복과 쾌감을 비롯해서 드디어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내 인생의 독립적 주체인 나 스스로가 생산한 나만의 고유한 쾌락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주 짜릿한 성취감까지 안겨주는 운동의 진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활동 그 자체에 몰입하면서 즐기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 반응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 전보다 더욱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나의 행동을 유발하고 나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의 행동을 유지시켜주는 엄청난 중독성을 발휘하는 내적 동기입니다. 나의 행위에 적극성을 부여해 그 다음 어려운 것도 도전할 수 있도록 나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극복 가능한 어려움을 통해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한 우리는 그 다음을 바라보며 성장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 적합한 어려움의 또 다른 이점은 각성 수준이나 실패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까지 한 번에 다루면 분량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니까 오늘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만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이점에 대해선 다음에 시간 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극복 가능한 어려움이 성장의 계단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긍정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변화는 각각의 측면에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몸과 마음이 서로에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 나의 행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서 발생된 변화가 신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의 변화는 다시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 수준보다 더 발전하고 싶다면 또는 더 나은 변화를 보고 싶다면 그럴 의도가 있다면 도전적이면서 성취 가능한 어려움을 통해 몸과 마음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극복 가능한 어려움으로 성장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입니다. 아무리 내 수준에 적합한 어려움이라도 이건 역시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휴식과 영양 섭취 없이는 긍정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휴식과 영양 섭취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익숙한 울타리로 돌아와서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만 어려움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쉬면서 내 수준에 맞는 적합한 어려움에 맞서간다면 그때 비로소 나와 내 몸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외형적으로, 기술적으로 변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도전적이면서 성취 가능한 어려움을 통해 성장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시길 바랍니다.